직장인들을 위한 리얼 공감 토크쇼죠. 국내 최초로 직장인들과 또 그 직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함께하는 공감의 장, 세발자전거의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토크쇼 세발자전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기 전에 또 소개할 두 분 있죠. 네. 지난주와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 이광채 씨 그리고 최욱 씨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저희와 함께 파티 플래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실 신흥대학교 호텔 외식 경영학과 백승범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을 파도처럼 즐기는 남자 백승범입니다. 오늘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차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기대되는데요. 바로 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발자전거 든든하게 잘 굴러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세발자전거 힘차게 페달 한번 밟아볼까요? 네. 자, 출발하시죠. 네, 뭐 오늘 교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출연자분들의 분위기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들을 풀어놓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오늘 멋진 파티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파티 피플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분들이죠. 바로 예비 파티 플래너 분들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 이쁘다. 저 백승범 교수님. 오늘 이제 파티 플래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파티 플래너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시죠. 네. 네, 파티 플래너는요, 파티에 있어 전반적인 기획부터 연출까지 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세부적으로는 테마 선정부터 프로그래밍, 식공간 디자인, 그 다음에 기타 진행 서비스까지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들과 정말 많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일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예스 혹은 노로 대답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볼까요? 다 함께 외쳐주시죠. Yes or No! 예! 네, 직장인 10명 가운데 2명은 그 자신의 직업 이외에 또 다른 부업을 함께하는 투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함께하는 직장인들이 해마다 이 5% 이상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광채 씨, 네.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투잡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 머니가 안 되다 보니까 투잡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값도 너무 날뛰고 있고, 예. 그리고 뭐랄까, 요즘 생필품 값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 그런 투잡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욱 씨는 예. 예전에 제가 알기로 그 창업을 여러 번 시도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투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투잡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 저의 사생활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금 뭐 원잡도 제대로 못 잡았는데 투잡까지는 욕심이다. 네. 원잡에 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할 생각입니다. 예. 사실 투잡하면은 우리 이광채 씨예요. 우리 네. 그 동엽 씨를 통해서 많은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네. 굉장히 많은 그 개미 관련 사업을 하셨다고. 네. 근데 그 다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고깃집을 뭐 고기 퍼먹으라고 네, 하셨다고. 고기 상어를 고기 퍼먹으러 해서 예. 고깃집을 차렸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처음에. 예. 네,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예. 당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사업을 벌리기 전에는 항상 신중해야겠구나. 누구도 믿지는 말아야겠구나 하는 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그 부업을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저희 같은 방송인들 우리 이광채 씨나 또 최욱 씨 같은 방송인들도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전문직에 종사하신 분들이 네. 왜 이렇게 투잡을 원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또 가영 씨가 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자포털 사이트에서요, 직장인 이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업을 하려는 이유는
4위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예. 그리고 3위 자기 개발을 위해서. 2위는 돈을 빨리 모으려고. 다 이렇게 현실적인 거죠. 자, 1위는 45.6%로 현재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다들 네. 수입에 관련된 그런 대답들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 공감을 하실 텐데 우리 파티 플래너 같은 경우도 뭐 어떤 회사에 속한 직원일 경우도 있지만 또 개인이 이렇게 사업을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교수님, 파티 플래너의 근무 형태가 어떤가요? 네, 그 자신이 진행하는 파티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네. 개인 파티의 경우는요, 주로 금, 토, 일, 주말에 행사가 많고요. 주 5일제 근무보다는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쉽게 생각하시면 돌이나 생일, 결혼, 수연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업 파티에 비해서 수주가 쉬운 반면에요. 365일 연중 무휴입니다. 쉽게 말하면 13일에 금요일에도 생일이 있고 6월 6일에도 누군가의 기념일은 있습니다. 예. 대신 그래서 주말에 쉬기보다는요 평일에 쉬는 경우가 많고요. 기업 파티의 경우는 주로 수목금 행사가 많고요. 5일제 근무 이후로요 주로 주말 행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업 파티의 경우는 기업이 마케팅을 세우는 1, 2월 그리고 휴가철인 7, 8월에는 행사가 없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그때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에 힘썼고요. 제가 근무할 때에는 2월 한 달을 휴가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자. 그 교수님, 저희 방송이 1시간짜리 방송이니까 너무 앞에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아무래도 이 파티 문화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수입도 그렇고 파티도 좀 들쑥날쑥 그렇게 고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패널분들 예.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다 그 예스 노판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투잡을 하고 있다, 아니면 꿈꾸고 있다라는 분은 예스, 아닌 분은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표현해 주시죠. 자, yes or no. 나는 투잡을 생각한 적 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반반이요. 예스, 노, 예스, 예, 정말 반반이네요. 네. 자, 누구부터? 우리 황상필 씨부터 여쭤볼까요? 네. 예스판을 들어주셨는데 네, 저는- 투잡을 꿈꾸셨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저는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일본에 잠깐 여행을 했을 때, 네, 와플 가게가 너무나, 네, 유명한 와플 가게가 있어서, 정말 이 사업하면, 우리나라에서 대박 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많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서울 인근에 와플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차린 결과로, 바로 6개월 만에 사업을 접는, 네, 아픔이 있었지만, 네, 그 정도로 마찬가지로 저희가 욕심이 일에 대한 너무 또 쉼이 많기 때문에 그 쉼을 어떻게든 채우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와플 가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주고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부업으로 이제 평일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신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범주 씨도 예스를 들어주셨잖아요. 네. 이범주 씨는 그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저는 지금 그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 개인적인 제가 주최하는 파티를 되게 원하기 때문에 파티를 주최하는 데 있어서 장소 대여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네, 그 위층에다가는 파티룸을 꾸며가지고 뭐 분위기 났을 때는 또 와인 파티나 이런 뭐 포척 파티, 뭐 바비큐 파티를 좀 직접 하는 중입니다. 와, 부자네. 연관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예, 파티.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예스를 들어주신 분이 우리 김문희 씨. 김문희 네. 씨. 예. 네, 저는 현재 오픈샵은 아니지만 작업실을 두고 네. 파티나 또는 웨딩, 또 플라워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주중에는 후배나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강의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플라워에 대한 수요가 좀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특별한 날에도 꽃의 수요가 적더라도 이제 초콜릿 상품을 제가 이제 뭐 포장을 아이디어를 내서 같이 백화점에서 뭐 행사를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돈 되는 건 다 하시는군요. 네. 그것도 다 이제 제 이상형이에요. 예. 꽃에 연관된 그렇게 부업을 하시는 거고요. 네. 우리 신윤 가수 우리 마술사로 일하고 계신 진짜 의외다.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소믈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전문 교육 과정에서도 배운 적도 있고요. 해서 뭐 소믈리에 쪽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마술사도 하면서 이 소믈리에 쪽도
하고 싶으신 거죠? 아직 하고 예, 하고 있는 있지는 건- 않습니다. 그냥 네. 뭐 틈틈이 이제 시간 날 때 이제 뭐 와인샵에서 뭐 아르바이트 정도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신중관 씨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술을 섞어서 하면은 굉장히 최고죠. 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김현유 씨는 노라고 들어주셨잖아요. 한 번도 투잡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저는 뭐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일이 일정한 날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서 저희 레크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화요일 날 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365일을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잡을 꿈꾼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좀 힘들다. 네. 뭐 어느 직업이든 뭐 일에 대한 만족과 이게 가장 큰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이 수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투잡을 네, 하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 형준 씨도 부업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생각은 많이 해봤는데요. 네.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본업이나 열심히 하자, 본업에나 일단 충실히 하자라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예. 근데 좀 약간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도 어쨌든 투잡을 생각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거죠. 현실적으로. 불규칙한 이제 그 일거리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기 때문에 수입이 이제 고정치가 않은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불안감. 어떻게 보면 지금 MC 보는 것도 투잡이죠. 아 그렇게 그 남의 밥그릇을 뺏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최욱 씨는 원래 본업이 가수시잖아요. 나를 잡아. 그렇게 보면 뭐 자, 예. 맞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요. 공병욱 씨는 노를 들어주셨어요. 예. 노를 들어주셨다는 거는 지금까지 일을 하시면서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지금 파티 쪽을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쪽 일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에 대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파티가 제일 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잡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힘든 거는 다 똑같이 힘들지만 지금은 본업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잠시 미뤄둔 거네요. 예. 네. 자, 우리 그럼 박경주 씨도 노를 드셨잖아요. 네. 네,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이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바쁜 때는 너무 바쁜 그런 일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파티 플래너 직업이 기약이 없는 성수기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잡을 생각하기에는 저희한테는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투잡을 생각하실 거겠네요. 네.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직 파티 플래너에 대한 좀 인식이 약해서 그 수요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교수님, 이 파티 플래너라는 직업에 대한 이 비전은 좀 어떤가요? 네, 아직 그 현재 파티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적다기보다는요. 예. 네. 현재 총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요. 예. 평생 직장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의식은 희미해지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파티 플래너는요, 자기 나이에 맞게 상품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면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니까 예. 은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일종의 해피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어르신들을 위한 파티를 개발해내면 수요가 또 창출되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파티가 실버 파티 시장입니다. 네. 아직 현재 교수님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파티 기획사를 직접 운영을 하고 계세요. 네. 조사를 많이 해냈네. 그럼요. 남자 캐는 데는 최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는 그 일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져요. 아마 여기 예비 플래너 분들은 오늘 이렇게 선배님들이 나와주셔서 굉장히 알고 싶은 게 많을 텐데요. 자, 우리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드판을 나눠드릴 텐데요. 네. 이런 자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직 파티 플래너를 하시는 분들, 또 전문 교수님이 나와 계시니까 오늘 자신이 궁금했던 점, 평소에 궁금했던 점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쓰신 것 같은데, 자, 들어주시죠. 예. 이직, 전공와 많아요. 자격증, 일의 수요. 네. 우리 송아림 씨는 전공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한 거죠?
제가 파티 플래너의 꿈을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그 이후에 꿈을 꿔서요. 전공이 지금 그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파티 플래너가 될 수 있는지 좀 그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네. 전공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고 싶으세요? 이범주 대표님. 네, 이범주 선배님께. 역시 레스토랑 갖고 있어요. 네. 저 역시 그 파티 플래너라는 그 전공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네. 사실 그 학교 수업이 어떻게 보면 그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수년간 쌓았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그 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전공 수업을 받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전공 수업을 듣는다. 자, 아마요, 이 파티 플래너의 경우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이 좀 궁금증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제가 예를 들면 저한테 그 음악을 20년 동안 하셨었는데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다고 오신 분이 계세요. 자기 이제 음악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음악을 버리는 그 순간 파티 플래너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요. 네. 음악계 중심의 파티 플래너, 리세션과 인터미션 그런 식으로 파티를 접목해야 되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파티를 해보고자 하시면 사실 작은 파티든 큰 파티든 간에 누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기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들, 컴플레인이 할 수 없는 대상을 상대로 먼저 작은 파티부터 천천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을 오히려 이쪽으로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파티에 포르말데히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말 같지 않나요? 아니, 알데히드가 나왔어요. 우리 김지연 씨 같은 경우는 수습 기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네. 저 수습기간이라고 썼는데요. 파티 플래너라는 직종 자체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오래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처럼 체계적인 직책 그런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파티 플래너라고 시작을 했지만 정작 그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궁금해요. 시작은 했어도 이제 이게 지금 내가 파티 플래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공병욱 씨가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파티 쪽에 와서 일을 하면 파티 플래너라고 보통 얘기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건 파티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처럼 자격증을 따면 이렇게 된다든가 뭐 파티를 100번 정도 스텝을 뛰었으니까 난 파티 플래너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파티를 자기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마무리까지 했을 때 그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파티 플래너 자기 이름을 건 파티를 할 수 있는 파티 플래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을 건 파티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교수님 이 부분,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박현준 씨처나 아니면 최욱 씨처럼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자신의 브랜드를 가진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년. 네, 보통 만 시간을 연구하면 전문가란 말이 듣는데요. 파티 플래너의 근무 여건상 3년 정도 지나면 만 시간 정도 되고요. 네. 자신이 그때쯤 되면 시즌 파티나 테마 파티, 기업 파티 여러 파티를 경험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때부터 보통 자신의 파티를 걸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턴 때부터 들어가서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팀장까지 7년 정도 파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 창업을 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에서 100시간 동안 교육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고 나서야 제 이름을 걸고 파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네요. 네, 지연 씨. 올라갔던 얘기네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들으니까 되게 알 것 같아요, 뭔가. 네. 우리 두이림 씨 같은 경우는 또 자격증이라고 적어주셨어요. 파티 플래너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교수님께서 되게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뭐 네. 컬러리스트나 뭐 한식, 양식 같은 그런 자격증이 이 파티 플래너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서 자격증을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요. 자격증은 파티 플래너가 되는데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해하실 필요 없고요. 자격증이라는 것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다, 성실했다는 그 정도인데 여러분께서 자격증이 필요할 때는 파티 플래너로 첫 발을 내딛을 때
그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자격증이 도움이 되고요. 제가 한 달에 한 20통 정도의 이력서를 매달 받고 있는데 보면 뭐 파티 플래너 몇 급이다. 자기는 해외에서 무슨 공부를 했는데 같은 프로필을 가진 친구들이 20-30명씩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이력서에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파티 플래너의 자격증을 꼭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파티와 연관된 직업 아니면 희소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은 많이 되는 부분이지만 필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번 기회에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증 뭐 갖고 있는지 좀 한번 자랑 한번 하시죠.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서 한식 자격증, 한식, 양식 기능사, 양식 기능사, 사회장식 기능사, 컬러리스트 기사. 네, 그리고 민간 자격증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투자한 금액은 1억 정도. 네. 투자한 금액이? 네, 공부하는데 투자한 금액은 1억 정도 됐는데 그것 가지고 책도 내고 논문도 쓰고 파티에 수익도 만들고 강의도 나가고 해서 지금은 본전을 다 뽑았습니다. 필수도 아니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나요? 저는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남들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잘할 수 있는 직업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0년을 하겠다. 그 생각에 처음부터 좀 준비를 탄탄하게 했습니다. 교수님 자랑할 기회 줬어요. 화이팅. 네, 행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행사는. 네, 이제 웃으시네요. 갑자기 네. 궁금한 건데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지금 현직에 뛰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격증이 한두 개 정도는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우리 김문희 씨는 자격증이 여러 개 있어요? 저도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컬러리스트 관련된 자격증과 배틀 붙었어. 아니요, 저는 많이 부족하고요. 네, 플로리스트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증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네요.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직이라고 적어주신 편민영 씨, 이직이라고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 거죠? 네, 아직 꿈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여기 선배님들 말씀을 듣고 나서 특히 양유진 선배님이 케이터러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케이터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케이터링을 하시려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 케이터링 같은 경우에는 대중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직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 때 정성 들여서 만들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그 편민영 학생은 이 자리에 와서 꿈이 생겼다고 하니까 진짜 그 보람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런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겠구나. 뭐 어떤 그래도 꿈을 줬습니다. 예. 그래도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분야잖아요. 음식을 좀 맛있게 당연히 맛이 중요하고 좀 더 제약이 없을까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자격증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소질이 있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질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음식은 좀 잘 만들고 좋아하시는 건가요? 궁금하다. 네. 잘 먹어요. 그래요. 잘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 이제 편민영 씨 같은 경우는 파티 플래너를 꿈꾸다가 지금 이제 케이터링 쪽으로 관심이 가는 분이고 급 변경되셨어요. 또 반면에 이제 다른 분야를 꿈꾸다가 파티 플래너를 꿈꾸시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김문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플로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플로리스트로 활동하시다가 파티 플래너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플로리스트의 자격 조건 중에 파티 플래너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웨딩도 파티의 한 분류이기 때문에 웨딩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과정은 플로리스트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그 대규모 파티 같은 경우는 파티 플래너 분들도 참여를 물론 하시지만 대부분 그 이벤트 회사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 파티 플래너하고 이벤트 행사를 비교를 할 때 이에 대한 기준이나 뭐 범위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김경현 씨는 되게 예리한 질문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업을 담당하다 보면요. 파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벤트까지 전부 담당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금이 되면 다 진행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파티 플래너를 찾는 이유는요. 점점 소비자들의 눈은 높아지고 까다로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업에 대한 브랜드 정보와 고객의 소통을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파티 플래너고요. 저희가
하는 일들은 규모나 네. 아니면 예산을 가지고 승부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아이디어와 실제 파티 진행 능력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의 파티 공개 PT를 들어갈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 이벤트 대행사, 그다음에 파티 대행사 3개 회사가 들어오는데요. 사실 저희는 규모는 작지만 바위 위에 계란을 던졌는데 바위가 부서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이벤트 회사에서 기업 행사를 들어갈 때 역으로 저희한테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고문을 함께 참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파티플래너는 그런 덩치가 아닌 알것 같은 지식과 노하우로 승부하는 그런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파티 플래너하고 이벤트 기업이 구분